안녕하세요. 방구석 구독자 여러분, 정 소장입니다. 자, 6월 20일자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단행했습니다. 시장이 혼란에 빠졌는데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에 이어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파월까지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의 이러한 물가 비상 상황에서 연내 기준금리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 금융시장도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우려에 머니무브에 대비하여 연내 기준금리가 2.75%에서 3%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보시면 대출금리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주담대 최고 연 7%대 도입을 했고, 지금은 이제 8% 공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자,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1.75%고 미국이 이제 1.75까지 왔습니다. 상단이 물가와의 전쟁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미국. 7월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도 빅 스텝을 밟더라도 미국에서 또 한 번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미 7월 금리 예상 시나리오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7월 13일 0.5%포인트 빅 스텝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뒤이어 있을 7월 27일에 또 한 번의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렸을 시 한미 금리 차는 역전이 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 거라는 시나리오가 슬슬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였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할 것이라며 7월 빅스텝에 나설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내년 1분기 최종 금리는 3.25%까지 전망을 하는 등 올 초에 나왔던 전망치 연말까지 2%는 가볍게 넘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자, 다음은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 방향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차주 단위 DSR 규제 올 7월부터 3단계 시행과 생애 최초 LTV 80% 완화 소식, 그리고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여 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래소득이라는 거를 가져왔어요. 상당히 생뚱맞고 이게 아직 미래 미실현된 소득에 대해서 미리 반영을 해주겠다.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번 그것도 뒤이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안심 전환대출의 경우 기존의 주담대를 시가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인 차주가 최대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갈아탈 수 있게 안심 전환대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다음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제도 개선. 8월부터 청년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50년짜리가 나왔어요. 자, 만 30세 이하 적용을 하고 40년짜리는 만 39세 이하로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 적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주택가격과 소득 제한 없이 가능하게 개선되었고, DSR 현행 유지하며 기존 현행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 2020년 5만 8천 명 수준이었고 2021년은 5만 6천, 그리고 2022년 올해는 3만 8천 수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빠르게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는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자, 연소득 3천만 원일 경우, 그리고 연소득 3,600만 원일 경우 이제 30대, 20대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건데, 자, 월급이 250만 원, 300만 원이죠. 예상 소득 증가율을 51.6% 증가시켜 주고요. 20세들은 30대는 예상 소득 증가율을 17.7%를 증가시켜 주면서, 원래 소득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예상 소득 증가율 51.6%를 적용을 받아서 연 소득이 4,548만 원으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금리 3.5%, 30년 만기 조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DSR 40%를 적용했을 때 기존에 2억 2천 정도 규모의 이제 대출이 가능했던 분들이 최대 3억 3,760만 원까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를 기존에 소득이 좀 낮아서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꼭 이렇게 정책적으로, 금융정책적으로 예상 소득까지 끌고 와갖고, 미래의 소득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거 집을 사라고 독려를 할 부분인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소득에 맞게, 자산에 맞게끔 내 집 마련하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예전 MB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진행했던 이 규제 완화 정책들이 이제 빚내서 집을 사라 하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고 스토리지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청년을 좀 이용하는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청년들한테 집 사라고 독려를 해야 되나? 그것도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과도하게 내가 소득을 더 잡아줄 테니까 너 대출 더 받아, 이렇게 하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까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과세가 11억에서 14억까지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그리고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처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줄 것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에서 60%까지 하향 도입하고,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한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에 이어 종부세 세금 부담까지 낮추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인천이 매주 지금 5주 연속 마이너스 0.05%로 약보합 상태고요. 자, 매매 가격 동향 살펴보시면은 연수구가 마이너스 0.01,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옥년, 동춘, 중저가 위주로. 자, 동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9, 부평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4, 서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4, 원당, 신현동, 급매물 위주로 거래하게 되며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전세 가격 동향 같은 경우는요, 인천이 지난주 마이너스 0.08%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2%가 나오게 되었어요. 자, 동구 같은 경우는 7% 전세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송림, 만석동 위주로 상승을 했으나, 연수구가 지난주 대비해서 계속 지금 큰 폭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수구 마이너스 0.40, 송도, 신도시 등에서 매매 가격 하락과 동반하여 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4,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가정동과 당하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이 5주 연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14개 단지 연간 거래량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일자는 2022년 6월 20일자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 5월달 거래량 20건까지 등록이 됐습니다. 아직 집계 중이고, 6월달 같은 경우는 6건 저조하게 등록이 됐습니다. 아직 6월 20일 차이기 때문에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남았어요, 집계가. 6월달에 거래된 내역들이 7월달에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5월달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뒤에서 이제 주요 단지들 거래량 체크 한번 하면서 어떻게 6월달에 6건의 거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5월달 여기 오타네요. 17건이 아닌 20건, 6월달에 6건, 이렇게 해서 5월달과 6월달 지금 현재 집계 중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파트 매물 증감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구 현재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빠르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자, 1517건이 지금 현재 네이버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중구 전체 774건, 월세 같은 경우는 325건으로 매매 비중이 굉장히 큰 편으로 나오고 있고요. 세 개 다 합친 거 매매, 전세, 월세의 이제 총 매물 건수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2160건에서 지금 현재 6월 달 2616건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지역별로 중산동 지역 매물 현황 추이. 자, 매매 같은 경우는 6월 20일자 지금 매매가 797건으로 등록이 되고요. 전세가 450건.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중산동 지역에만 전세가 450개. 월세 같은 경우는 220건. 총 통합으로는 1467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합쳐서. 운소동 지역 매물 현황 추이는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없죠. 264건, 전세가 180건, 월세 59건, 통합으로 503건 지금 현재 20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운남동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207건, 전세 119건, 월세 39건 이렇게 해서 통합 365건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음은 지난주에 한번 알아봤던 분양 예상 일정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아파트 분양 일정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난주하고 달라진 점은 이제 6월달 호반 서밋 A56블록 민간 분양이 진행하는 거, 그리고 7월달에 RC4 민간 사전 청약, RC4 이거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번에 진행하는 디에트르는 분양 넣으셔도 됩니다. 자, 8월달에 진행하는 A33블록 공공분양 3형제들, 8월에 진행하는 A33블록 같은 경우는 한양건설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한양 수자인이 있기는 한데 2차가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미정 상태에서 A26블록 이제 제1풍경채 1차가 분양 캘린더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1, 2차, 3차가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밀린 건 아닌가 해서 미정 상태로 빼놨는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A26블록이죠. 자, 보시면 사업 명칭 영종하늘도시 A26블록 주택건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건설주택 규모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지상 23층 최대 25층 규모고요. 7개 동 670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19세대, 84B 타입 같은 경우는 271세대. 딱 이렇게만 봐도 지금 A 타입이 굉장히 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4C 타입 같은 경우는 148세대, 그리고 110제곱미터 90세대, 116제곱미터 42세대로 큰 평수들도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 기간이 나오죠. 2022년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2022년 7월 정도에 진행을 할 걸로 이제 고시가 뜬 거예요. 7월 정도에 진행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A26블록 제1풍경채 1차 같은 경우는 연구받아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분양 소식입니다. 대방건설 디에트로와 같이 7월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A26블록 제1풍경채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단지 실거래가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이 이제 한라비발디 왜 안 넣느냐고 댓글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거래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라비발디에서 실거래가가 나오게 되면은 빠르게 보도해 드릴 테니까 여기 주요 단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 실거래가 나온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이 26층 매물이 5억에 떴어요. 실거래가 6월달에 한 건 떴죠. 7억 돌파했다라는 영상이 조회수가 5천 건이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은데 7억 나오고 지금 2억 떨어진 5억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고 사실상 좀 쇼킹했고요. 이렇게 빨리 반응하나 시장이,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자,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6월달에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5억 5천 20층 매물이었고요. 자, 화성파크드림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달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5억 5천 12층 매물이었는데 이게 계약이 취소가 돼버리면서 화성파크드림 역시 이제 주요 단지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요거 취소된 거래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화성파크드림이 포함됐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라비발디 D를 이어서 올해 거래량이 없던 애들은 주요 단지에서 빠집니다. 자, 일단 화성파크드림 4월달에 5억 5천 거래 뜬 거는 계약이 취소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4월달에 5억 거래된 거 이외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이나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화성파크드림, 스카이시티 자이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KB 시세는 1, 2천씩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실거래가 지금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KB 시세 역시 그거를 반영하면서 KB 시세가 낮게는 500 떨어진 단지도 있고 최대 2천이 넘는 KB 시세가 떨어진 단지들도 있습니다. 자, 스카이시티 자이 같은 경우는 KB 시세 6억 3,500. 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4월달 거래가 찍힌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반면 우미린 1단지 같은 경우는 6월달에 2건 나왔습니다. 21층 매물인데 3억 5천, 26층 매물인데 3억 6천, 이렇게 6월달에 2건 거래됐고요. 신명 같은 경우도 5월달에 3억 거래된 거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미린 2단지가 4건이 한 방에 떴어요. 자, 6월달 2건 떴고 5월달 거 거래가 지금 6월달에 등록이 됐습니다. 얘네들 이 4건 모두 한 번에 한 날에 다 같이 떴어요. 자, 보면 5월달 거래부터 볼게요. 15층 매물 4억 6천, 28층 매물 4억 9천. 자, 6월달 같은 경우는 13층 4억 4천, 6층 매물은 4억 3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미린 2단지. 자, 다음은 이편한 세상 영종하늘도시 1차죠. 이편한 1차. 자, 이편한 1차 같은 경우도 5월달에 4억 9천 12층 매물이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5층에 풀옵션 이제 인테리어 들어갔던 거 5억 3천, 15층 공실이었던 거 이거 4억 9천 5백에 거래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KCC 같은 경우도 6월달에 거래량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6억에 등재가 되고요.
6층 매물이었습니다. 그래도 4월에 2층 매물이 이제 4억 7천에 나온 이후에 다시 6억으로 껑충 뛰어 올라간 KCC. 앞으로 거래량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